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내용을 총망라했는데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는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디지털 무역장벽 같은 것들이 지목됐습니다. 워싱턴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품목과 세율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지목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미 자동차 업계도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책정 정책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국의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정 기업이 세액공제와 유리한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는 한국의 혁신 제약사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이 투명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지난 16년 동안 이것이 유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무역 장벽, 이 부분도 지적이 됐다고요? 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이 돼 있는데요. 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이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일부 한국 기업 두 곳에도 적용될 전망이지만 다른 한국 기업들과 미국 이해 국가의 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무역 장벽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또 케이블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으로도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2일에 상호관세 발표를 할 거라는 점 재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와 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t's time for a president to take historic change to do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going to take place on Wednesday. 네, 하지만 대상 국가와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8번째 무역 적자 국가이자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원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낸 우리나라에도 이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 올랐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5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0.14% 내려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재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에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헌법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선 출마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MBC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선 그 강도가 달랐습니다. 3선 출마가 농담이 아니라며 방법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한 겁니다. 보도가 나간 뒤 위헌 논란에도 물러서긴커녕 다음 임기는 사실상 4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I'll tell you, I have had more people ask me to have a third term, which is in a way a fourth term because the other election, the 2020 election was totally rigged.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 통화에서
벤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시나리오를 질문받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연임 뒤 총리를 거쳤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3선 금지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만 돼 있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먼저 만들어진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 자격도 없다고 제안해 우회 출마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4년 뒤엔 트럼프 나이가 82살이라는 점도 3선 도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관세와 채팅방 전쟁 논의 등 여러 논란 속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3선 도전을 언급했을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